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한국은 15일이 되었습니다. 네, 임박한 종말, 러시아와 이슬람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애워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91년 세계사의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소련, 소비에트 유니온이 패망을 한 날이 바로 패망을 한 연수가 1991년입니다. 대가 아마 12월이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완전히 죽고 러시아가 이제 진짜 아주 정말 KO 됐다 생각을 했을 때, 세상이 다 그렇게 알고 기뻐했을 때, 여기 지금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1999년에 수상이 됩니다. 2000년에는 대통령이 되고 또 2004년에는 재선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2012년이 되어서 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헌법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푸틴이 2036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푸틴이 이 정도 되니까 얼마입니까? 한 37년 정도를 러시아의 정상으로 사는 것인데요. 그 중에 좀 빠진 연수도 있지만은, 네. 이 미국 대통령을 보게 되면 아마 좀 이렇게 얕잡아 볼 것 같아요. 나는 몇십 년을 이 러시아를 통치한다. 그리고 나의 장기적인 계획 가운데 러시아를 이렇게 강국, 대국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들은 계속 바뀌니까 말이죠. 네. 아니 오래 해서 정치를 잘해서 러시아나 또 세계에 평화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오래 해도 괜찮겠죠. 근데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밑에 있는 그 곰처럼 아주 사나운 곰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곰들이 함께 이 거대한 이 브라운 이 갈색 곰들이 그 수컷들이 막 격렬하게 싸우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처음 봤습니다. 이 준비하다가 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정말 무섭게 싸웁니다. 옆에서 보는 것만 해도 아주 정말 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싸웁니다. 이 푸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곰은 허락을 받고 뭐 하는 게 아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러시아를 곰으로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 곰으로 자신을 또 이렇게 즐겨 비유합니다. 2005년에 국정연설을 푸틴이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련의 종말은 최악의 지정학적인 재앙이다. 그러니까 소련이 1991년 멸망한 다음에 이런 푸틴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이제 KGB에, 소련이 패망하는 1991년에 KGB, 소련의 비밀경찰의 중령 장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정보 장교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소련의 종말을 맞이하는구나. 70 몇 년 말인가요? 네. 1917년에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고 1991년에 망했으니까 70여 년 만에 나의 조국 소련이 종말을 하는 거야. 종말을 맺는 거야. 그때 이들이 다 충격을 받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것은 최악의 지정학적인 재앙이다. 이걸 보고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 파블로 클림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련의 해체를 역전시키고 러시아 제국을 복원하는 것이 이제 크렘린의 야망이 되었다.
크렘린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푸틴입니다. 소련의 해체를 이제 역전시켜서 다시 옛 소련의 영광을 차지하고 또 러시아 제국을 복원하는 것이 푸틴과 크렘린의 야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때 느꼈던 감정을 얘기했을 텐데요. 바로 자신들에게 얼마 있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지금 닥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 잔인하게, 잔혹하게, 뭐 군인 말할 것도 없고, 뭐 민간인 하는 거 볼 때 진짜 이건 아주 야만적인, 아주 정말 그 배가 그냥 아주 고를 대로 고른, 사나워질 대로 사나워진 그 곰이 그냥 막 이 먹이를 가지고 막 그냥 그 사정없이 마구 다루고 그 죽이고 그러는 아주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러시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푸틴이 한 일이 뭐냐면 조셉 스탈린의 새로운 동상을 주문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스탈린이 누굽니까? 인간 백정으로 불리는 그 사람의 새로운 동상을 주문했으니 이 푸틴의 마음속에 인간 백정 같은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는 것을 보세요. 완전히 인간 백정처럼 그렇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짓밟고 죽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제가 그래서 그 곰 그림을 계속 붙여놨습니다. 똑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옛날 옛날의 냉전을 다시 신냉전으로 바꾸어서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예전의 냉전보다 지금이 더하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푸틴은 또 서방의 위험을 느끼게 하고 서방의 불안정을 가져오게 하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땅에 대한 욕심은 없지 않겠어요? 거기에 또 오일 그리고 거기에 가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원 부국이 그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을 더 얻겠다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나라들이 뭐 얼마나 이렇게 아주 정말 이 곰에 물리고 찢기고 이렇게 되는지 말이죠. 게다가 이 서방에도 위험을 그리고 불안정을 주는 일이 이 사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그런 아주 불행한 사람이, 불행한 인간이 푸틴이라고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생각하겠죠. 이렇게 한 전문가가 얘기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실제가 되었다. 냉전의 패배 후에 끝난 줄 알았던 러시아가 서방에 도전하는 대국으로 부상했다. 대국으로 지금 부상했다. 지금 뭐 유럽이 그 천연가스 또 뭐 오일 이런 것 때문에 뭐 지금 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곰이 지금 숲 밖으로 튀어나와서 지금 막 자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세계 최대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탄두가 무려 7,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GDP는 뭐 전 세계 11위에 우리 한국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 국방력에 있어서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 그 다음이 중공이고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벌여도 필요하면 핵무기 쓰겠다고 해버리면 핵무기 없는 나라는 그냥 바짝 얼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백정의 마음을 가진 푸틴이 만약에 러시아가 밀린다 할 때 러시아가 지금 혼자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방, 미국
이런 또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뭐 일본도 그렇고 그 모든 나라들하고 싸우니까 그만큼 힘에 부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코 패배로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이 곰이, 사나운 곰이. 그 핵무기를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술핵이라고 좀 국지전을 아주 어떤 그 반경 한 1km 거기에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소련은 진짜 사납기 사나운 곰입니다. 이 푸틴의 목표는 뭐냐 하면 지금 EU, 유럽연합을 깨뜨려서 서방을 파괴하는 것이고 나토를 분열시켜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에는 좌절을 주고 불안을 주는 그런 것이 목표이고 그리고 러시아 제국을 그 영향력을 널리 끝없이 확장하는 게 이 푸틴의 목적인데 이 사람이 뭐 한 3, 4년 하고 이제 물러가면 좋은데 36년까지 거기에서 버티고 있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더 무서운 곰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이 러시아는 지금 세계에서 이 중공과 함께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통령이 된 지 8년 만에 2008년에 조지아 나라에 침공을 합니다. 조지아주에서 그때 이제 이 러시아 간첩 몇 명을 추방했거든요. 그걸 빌미로 해서 조지아를 침공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이런 사나운 곰들은 배만 고파지면 옆에 있는 것들부터 먼저 그냥 아주 이렇게 해치우는 겁니다. 2014년에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게 준 걸 다시 뺏어가지고 병합을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4개 이 주 같은 지방 이걸 또 병합을 해서 우리 거라고 선언하고 여기에 손대면 그냥 가만 안 놔둔다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5년에는 이란하고 협력을 해서 그 내전이 있는 시리아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오늘 이 시리아에 군대 파견한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폴란드라든가 이런 그 나토에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 러시아가 다음 목표로 우리 폴란드를 침공할지 모른다. 폴란드를 침공해서 얼마나 무섭게 폴란드에 있는 수만 명을 그냥 아주 학살을 하고 지식인들 그리고 리더들 군인 경찰 이런 사람들 이 러시아가 이 폴란드를 잔혹하게 다룬 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그 동구권 다 내가 옛날 우리 그 소련 그 제국을 내가 다시 만들겠다. 36년까지 계속 제가 볼 때는 전쟁을 계속할 것 같아요. 이 사나운 곰이, 이 흉측한 곰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지도를 보시면 시리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러시아 지도가 튀어나왔는데 이 시리아에 지금 러시아의 영향력이 아주 굉장히 막강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시리아는 좀 옅은 베이지색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맨 위에 이 점을 보시면 그 보라색 점인데요. 보라색 원은 거기가 그 시리아 내전에 이제 군대를 보내면서 이 러시아가 공군 기지를 거기다가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에 빨간 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한 해군 기지를 이 러시아가 거기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늘 내려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따뜻한 이 지중해 이 지역에 지금 부동항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내전에 적극 개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좀 큰 이런 검정색 이 동그라미 그런 부분에는 이제 이 육군이 있죠. 육해공이 지금 다 거기 있습니다.
이란의 이 육군도 지금 함께 여기 시리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왼쪽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이 한번 이 화살표를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여기 지금 러시아 국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 지금 국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국경이 있는데 이 국경과 맞닿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왼쪽에 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시리아가 지금 국경을 대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러시아가 이 아랍의 그리고 또 이슬람 제국들과 함께 침공하는 것이 성경의 말세 종말에 그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침공하게 되는 것이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지금 여기 시리아 바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까지 이 러시아의 군대가 육해공이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육지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아랍 제국들 그리고 이슬람 제국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위가 돼 있죠. 지중해 쪽으로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지금 러시아의 해군 기지가 저기 지금 건설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지중해 쪽으로부터 이 러시아의 해군이 그리고 이 공군들과 함께 이 지중해 쪽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방이 다 바다까지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이 이 러시아와 이란을 포함해서 터키라든가 이런 이 이슬람의 나라들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에워싸인 그런 형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리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러시아 해군 기지, 타르투스 러시아 해군 기지에 지금 이렇게 잠수함과 여기에 전함이 정박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그리고 아까 공군 기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리아의 크메이민 러시아 공군 기지가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이 러시아의 많은 공군 기들이 여기에 지금 착륙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푸틴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을 지원하고 있고 또 중미 니카라과에 개입하고 있고 그리고 북극에 아주 거대한 군 기지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바로 위에 있는 게 이 북극이 아닙니까? 북극을 제일 많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러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북극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이 오일, 기름, 그리고 가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오일과 가스의 전 세계의 25%가 이 북극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거대한 군 기지를 설립하겠다. 이거 정말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마술을 뻗치는 이 북극 고물, 러시아 고물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 사이버 첩보가 굉장히 능합니다. 특별히 그 전체주의 사회, 국가, 러시아나 중공이나 북한 말할 것 없죠. 우리나라가 그냥 다 이런데 다 그냥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우리 한국이 있습니까? 정말 미국 그리고 옆에서 일본이 함께 이렇게 우리와 협력하지 않게 되면 우린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위해 강력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다시 돌아가서 이 사이버 테러 첩보를 하면서 미국의 선거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2016년에 요번에 2020년이나 2024년도 개입을 왜 안 하겠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독일과 프랑스에도 이렇게 사이버 테러 첩보를 통해서 선거 개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이 컴퓨터 네트워크 이걸 아주 샅샅이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나 유럽에 좌파 정당들이 있습니다. 좌파들이 일어나서 어떤 폭동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막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러시아가. 그리고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서 유포합니다.
뭐 미국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세계에 퍼뜨렸느니, 이런 음모론 거짓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러시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미 정부가 살해했다, 이런 그 거짓 소문을 퍼뜨린 곳이 바로 이 러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군사적인 도발을 미국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데는 시리아에 지금 내전이 있어서 시리아 그 군과 그 시리아 반군이 교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반군 지역에 알탄프라고 하는 곳에 미 공군 기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지도가 작은 것이 보이는데, 거기에 빨간색 그 제가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놨습니다. 거기가 바로 시리아 반군 지역이 있는 알탄프 미 공군 기지인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여기 그 공군 기지 미 사령관이 그렇게 미 정부에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신문에 나왔어요. 제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이 러시아의 수호위기들이 이 미 공군기지, 알탄프 미 공군기지를 불과 1m 상공으로 그냥 아주 그 위를 그대로 그냥 막,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이 규칙을 어기는 건데, 계속 지금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러 대가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을 계속 시험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을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곰이 말이죠, 오랫동안 그냥 그 동면에서 깨어나가지고 막 닥치는 대로 막 그냥 보이는 대로 막 그냥 먹고 그냥 뭐 해치우고 그냥 지금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이 바로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방 세계뿐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푸틴의 중동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쭉 나라들을 제가 써놨는데요. 오른쪽으로부터 가볼까요? 이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위에 터키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리비아가 있습니다. 리비아가 왼쪽에 약간 보이죠. 네. 그리고 그 밑으로 수단이 있습니다. 이 푸틴이 지금 이 나라들, 지금 말씀드린 이스라엘하고 이 모든 나라들을 자기 영향권 아래에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무기도 보내고 자원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영향권을 지금 계속해서 영향력을 지금 증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지금 이 푸틴 러시아하고 함께 시리아에 군을 보낸 정도니까요. 근데 이 나라들이 다 어떻습니까? 종교가 다 무엇입니까? 네, 종교는 다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이 터키, 이란, 리비아, 수단,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을 보게 되면 종말의 예언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나오는 예언은 러시아가 맹주가 돼서 지금 여기 터키, 이란, 리비아, 수단, 터키나 이란도 아주 이 중동의 아주 강자들이죠. 이런 나라들, 리비아, 수단, 이런 이슬람 제국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종말에, 진짜 그 전쟁이 일어나고 몇 년 안 돼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때에 일어날 그 어떤 국가적인 이런 배열 현상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러시아와 이슬람 제국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맨 위에 러시아가 있죠. 오른쪽으로 마곡은 중앙아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바사가 나옵니다.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인데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보십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메섹, 두발, 고멜, 도갈마, 터키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내려와서 왼쪽으로 맨 위에 있는 붓을 보십시오. 거기는 리비아. 그 다음 밑으로 구스, 거기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배열된 이 모든 나라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 푸틴이 지금 배열하고 있는 이 나라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아주 그냥 오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역사가 이렇게 지금 엮여져 나간다고 하는 게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것을 2500년 전에 예언한 그 국제 질서가 여기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계를 여러분이 아시죠? 이 시계는 원자 과학자들이 1947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는, 지금은 이제 다른 어떤 그런 그 인류 멸망의 다른 어떤 뭐 그런 이 조건도 이제 거기에 넣어서 이런 시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지구 종말의 시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Doomsday Clock. 지금 이 시계가 몇 분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시각은 자정 인류 멸망의 종말의 시간에 90초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이건 1947년에 이 시계가 제작된 다음에 가장 종말에 가까운 시점에 와 있다고 이렇게 이 지구 종말 시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0초 전. 지금은 종말의 때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미국의 어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포함해서 41%가 지금이 종말의 때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예요. 개신교인들은 자유주의적인 신앙 가진, 성경도 제대로 안 믿는 그 개신교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해보니까 개신교인들 가운데 54%가 지금이 종말이다.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리고 거듭난 것을 강조하는 이 복음주의자들은 77%가 지금이 종말의 때라.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Pew Research Center, Pew Research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아주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믿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한 13년 전 그 자료이지만 지금은 더 심해졌겠죠. 네. 72%의 미국인이 세계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때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런 앞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할지, 네, 그런 그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대만을 중공이 공격을 한다고 합시다. 한 몇 년 내에 일어날 일로, 거의 기정사실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그 크게 전쟁이 붙게 되면 그 CSIS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 미국의 아주 그런 외교 전문 기관이죠. 네, 연구 기관이죠. 거기에서는 이 중공의 이런 모든 해군은 완전히 괴멸되고 미국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전쟁이 벌어지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전쟁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될까요?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인도양을 통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동남아시아 그쪽 그 바다를 향해서 그 나오고 남중국해로 오고 이러는 모든 것에 엄청난 에너지 위기가 오게 됩니다. 막 그냥 그 이 오일 값이 막 그냥 그 천정부지로 막 치솟고 어마어마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게 되면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58%의 미국인은 분명히 혹은 아마 또 하나의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58%의 미국인이 생각한 바입니다. 41%의 미국인은 예수님께서 2050년까지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2050년이면 지금부터 27년 후예요. 그렇죠? 27년 후에 이야 거의 절반이 2050년까지 예수님 재림하신다. 아니 성경에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2050년을 잡겠습니까? 2004년에 타임 그리고 CNN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55%의 미국인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신실한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전환란, 전천년설의 종말론입니다. 그럼 미국인 가운데 55%가 전환란, 전천년설을 믿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환란 시기가 오기 전에 휴거하게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6%의 미국인은 세상은 예수님과 적그리스도 사이에 전개가 될 아마겟돈 전쟁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죠. 여기에 동의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인이라고 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갈 거예요. 그 사람들도 미국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텔레비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성경적인 것을 그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미국의 브루킹스 인스티튜트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79%의 미국인이 중동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은 임박한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뭐 시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도 그렇고 이런 폭력들 이런 것들은 임박한 종말의 징조를 말하고 있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의 보도를 말씀드리면 미국인 3분의 1이 시리아의 이 지금 전쟁은 종말을 위한 성경의 계획의 한 부분이다. 미국인 4분의 1은 미군이 시리아를 공격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정말 심각하죠. 시리아뿐입니까? 우크라이나도 지금 그렇죠. 미국인 5분의 1은 자기의 생애 중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비관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쓰여질 때 성경의 30%가 거의 30%가 예언입니다. 이 성경에는 약 1000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500개의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거의 절반이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100% 그대로 성취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은 아주 상세합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66권의 책 가운데 아주 복잡하게 성경의 예언이 얽혀 있어서 뭐 한번 잘못되게 되면 다 잘못되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정교하게 예언이 이렇게 엮여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왜? 상세하고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성경끼리 얽혀져 있어서 다니엘서에서 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노스트라다무스니 무슨 뭐 이렇게 그 영매쟁이라든가 뭐 점성술 혹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네, 점쟁이, 이런 사람들 뭐 예언하고 이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에서 100년 전에 이 지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맨 위부터 보면 터키, 시리아, 오른쪽으로 이란, 그리고 왼쪽으로 가서 리비아, 수단. 100년 전의 지도에 이게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X표를 해놓은 데는 현재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현재의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거기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75년 전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고 국가로서 거기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100년 전 지도를 우리가 조금 전에 봤을 때도 이스라엘은 지도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지도에는 엄연히 이스라엘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거의 2000년 동안 지도에 없다가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셔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바로 이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를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열방으로부터, 땅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건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죠. 여기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방으로부터, 땅 사방으로부터, 세계 각소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고토에 그들을 두신 것은 이번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렇기 때문에 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지도에 없던 그 이스라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왔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이 종말이 굉장히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이 종말의 사건들이 어떤 하나의 매듭이 딱 풀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도미노가 막 무너지듯이 촥촥촥촥촥촥 예언이 막 이제 지금 한 1000개 정도 가운데 500개 정도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그 종말의 예언과 관련된 것들이 하게 되면 척척척척척척척 이렇게 예언이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푸틴의 이 중동 전략,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하는, 지금은 시리아까지 군대를, 육해공을 다 보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중해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저들이 포위한 것을, 에워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하면 이스라엘 지죠. 바로 이게 2500년 전에 에스겔 38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가 마곡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마곡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지역입니다. 저 지역은 무슨 지역이냐면 중앙아시아입니다. 그 중앙아시아 그 위쪽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이 다 지금 러시아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서 38장 1절 말씀부터,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중앙아시아 땅에 있는 러시아와 메섹
메섹과 두발, 터키 왕, 러시아와 메섹 두발을 대표하는 대표자, 그러니까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곡은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마곡은 중앙아시아입니다. 그 중앙아시아 지역과 그 러시아 지역과 또한 옆에 있는 이 터키 지역과 이 모든 이 나라, 이 군대의 대표 러시아입니다. 곡은 러시아입니다. 푸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를 침공하는 연합 군대를 편성하는 게 푸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아니라면 푸틴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독재자가 나와서, 그런 러시안 곰이 나와서, 그 곡이 나와서 이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위에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중앙아시아 마곡이 있고 왼쪽에 메섹, 두발, 고멜, 도갈마, 터키가 우리가 지금 막 봤던 말씀입니다.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이건 뭐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가리를 꿰고 곡의 아가리를 꿰고 푸틴 혹은 푸틴과 같은 그런 러시아의 독재자의 아가리를 꿰고 오신다.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으로 이해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현대의 여러 가지 무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이란이 나오죠. 구스, 수단이 나오죠. 붓과 리비아 혹은 알제리, 튀니지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나오는 바사, 오른쪽에 페르시아, 그리고 왼쪽에 이런 이 노란 동그라미, 붓과 리비아와 구스, 수단이 거기에 나옵니다. 고멜과 터키와 그 모든 군대와 북쪽 끝의 도갈마 터키 족속과 그 모든 군대 곧 많은 사람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네,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라.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종말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스라엘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 땅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열방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지금 이 땅으로 돌아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 전쟁의 예언이 여기 지금 이 그림 형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푸틴이 지금 중동 전략을 세우는데 그것과 아주 동일하게 거의 100%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은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도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종말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입니다. 우리 주님을 곧 만나게 될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바보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기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미친 행동하지 말고,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와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우리가 뜨겁게 열심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구원 이 시간에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이 새로운 방송을 전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해 주실 수가 있으니 우리에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준비해 주시고 함께 주님 오시는 이때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준비시키는 일을 위해서 함께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